야, 지은이 아직도 시댁에 붙어 산다며? 와, 그 똑똑하던 애가 시집살이 인생 될 줄 누가 알았냐? 헐, 너 아직도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그래? 명절에 너 하나로 굴러가는 거 아니야? 완전 집안 머슴이네? 그냥 가족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가족은 무슨. 니네 시댁은 좋겠다. 공짜 일꾼 하나 얻어서. 너 진짜 착한 걸 넘어서 바보 아니야? 너 예전에 기자한다고 난리더니 지금은 앞치마가 직장이네?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조롱을 받던 지은 씨가 어떻게 자존심을 지켜내고 모두가 놀랄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통쾌하게 극복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낮게 깔린 빌라촌의 오래된 주택가, 그 골목 끝 모퉁이에 박지은 씨는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6살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군데군데 묻은 오래된 베란다, 누렇게 바랜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언제나 조금은 묘하게 건조했지만 지은 씨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냈습니다. 이른 새벽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아이의 어린이집 가방을 챙기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빨래를 돌리고 시아버지 약을 정리하고 밀려있는 청소와 식사 준비, 온라인으로 보내야 할 아이의 학습지 체크까지. 그녀의 하루는 늘 엄마, 며느리,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채워져 있었지요. 누구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은 씨의 장래희망은 기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손에 책이 달고 살았고 사회 이슈나 논쟁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교내 토론대회에선 매번 상을 탔고 국어 선생님은 지은아, 넌 말에 칼이 있어. 기자하면 딱이겠다. 며 늘 그녀의 등을 두드려주곤 했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 아니라 도연이 엄마, 이 집 며느리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1년, 3년, 7년이 흐르며 그녀는 자신이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기분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에 오랜만에 알림이 떴습니다. 얘들아, 우리 언제 한번 얼굴 보자. 다들 너무 보고 싶다. 자주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었지만 무심코 쌓인 추억들이 불쑥 떠오르자 지은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해봤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나 친구들 좀 보고 올 수 있을까? 오랜만에 동창회가 있대. 남편은 흔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녀와. 애는 내가 볼게. 지은이도 좀 바람 쐬고 와야지. 그 말에 지은 씨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지만 곧장 화장대 서랍을 열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몇 해 전 친정엄마가 설날 선물로 사준 원피스를 꺼내 걸쳐봤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조금 불고 원피스는 어딘가 낡은 느낌이었지만 지은 씨는 허리를 쫙 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고 낡았지만 애착이 있는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심장은 가볍게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그냥 사람 박지은으로 가보자. 동창회 장소는 분당의 고급 한정식집. 넓은 유리창 너머로는 도심의 풍경이
번쩍이는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내부엔 은은한 조명이 감돌며 식전주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테이블 세팅, 조용한 클래식 음악, 이미 도착한 동창들은 서로의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웃고 있었고 명품백이 조심스럽게 의자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안녕. 하고 인사하자 몇몇이 고개를 돌렸지만 환한 반가움보다는 약간의 놀람과 어색한 미소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어머, 지은이다. 오랜만이다. 형식적인 인사에 이끌려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는 금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따뜻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만 밖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애 이번에 미국 쪽으로 보내려고. 나는 남편이 요즘 본사로 옮기면서 일이 많아. 여긴 지금 집 근처라 간만에 나왔다. 내 남편은 일단 골프 시작했더니 주말이 없지 뭐. 테이블 위엔 조기 유학, 직장명, 고급 스파, 아이들 영어 유치원, 그런 이야기들이 연기처럼 떠다녔습니다. 지은 씨는 그 이야기 속에 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살아온 삶은 이 테이블 위의 대화에선 경력 단절, 전업주부, 시댁살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난 지금 여기서 너무 낯설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전죽이 채 식기도 전에 둥글게 둘러앉은 테이블 위로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정식집 특유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지만 테이블 위에서 오가는 대화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 나갔는데 대상 받았잖아. 난 요즘 집 근처에 필라테스 등록했어.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시간이 딱 좋더라고. 남편은 요즘 본사 쪽으로 발령 나서 매일 야근이야. 덕분에 나 혼자 티타임. 서로의 핸드폰을 넘기며 아이 사진을 보여주고 남편의 승진과 차 바꾼 이야기까지 자랑하듯 웃음이 터졌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름이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섞여 들어왔고 서로의 손톱, 가방, 시계까지 비교하듯 스치며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앉은 지은 씨는 조용히 자신의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귀엔 친구들의 자랑과 비교의 언어가 쉴 틈 없이 꽂혀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누가 수학을 어려워하면 가장 먼저 다가가 설명해주던 아이, 발표 수업이 있으면 주저없이 앞에 나서던 아이, 모두가 손꼽아 칭찬했던 박지은. 그 시절의 자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마치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마치 눈치를 주고받은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은아,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가볍게 툭 내뱉은 말 같았지만 그 한마디에 테이블의 공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대화의 흐름이 끊겼고 모든 시선이 지은 씨에게 집중됐습니다. 지은 씨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지내. 살림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작게 킥 웃더니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전업이야? 어머 지은이 너 진짜 똑똑했잖아. 전교 3등도 하고 반장도 했었는데.
말끝엔 못내 감추지 못한 놀람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고 그 속엔 분명히 그 성적이면 뭐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사는 건 좀이라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치 신호탄이 된 듯 테이블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컵을 들어 물을 마시며 시선을 피했고 또 다른 친구는 반찬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입꼬리는 이상하게 올라가 있었고 비웃음인지 민망함인지 모를 표정들이 방 안을 조용히 돌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고 있었고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녀는 실패한 선택을 한 여자, 안타까운 전업주부, 안쓰러운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 그녀의 이름은 지금 이 순간 박지은이 아니라 너무 아깝게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반면교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울함도 창피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기 위한 딱 그만큼의 미소. 그 미소는 단단하게 굳어진 듯 보였고 오히려 말보다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테이블 위의 공기는 마치 누군가 가느다란 실로 당기기라도 한 듯 눈에 보이지 않게 일렁였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를 내 웃지도 않았고 어떤 리액션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색한 정적을 깨뜨린 건 또 다른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이번엔 대놓고 흠칫 놀란 것도 없이 의도적인 말투로 툭 내뱉었습니다. 근데 너 지금도 시댁이랑 같이 살아? 어우야, 요즘 세상에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있어? 입술 끝에 살짝 붙은 웃음은 친절의 모양을 흉내냈지만 그 속엔 명백한 조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볍게 혀를 차는 소리까지 섞이며 말끝을 흐리자 옆에 있던 친구가 곧바로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명절엔 점 부치고 갈비찜 하고 어휴 손목 나가겠다 진짜. 시집 잘못 간 거 아냐? 아직도 며느리 집안일 담당 시대니?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나를 세우고 있었고 그들의 말은 대화라기보단 지은 씨를 가엾게 여겨주는 연극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지은 씨는 들고 있던 물컵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흔들리는 내면이 새어나가지 않게 시선을 잠시 아래로 떨구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는 무너지는 무언가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 명절엔 좀 바쁘긴 하지. 그래도 다 같이 모일 수 있어서 좋긴 해. 그게 가족이니까. 그 말은 최대한 담백하게 포장했지만 테이블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마음 가지긴 쉽지 않지. 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도 무심하게 뱉은 소리처럼 들렸고 누구 하나 진심으로 지은 씨의 선택을 존중하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녀의 옷차림을 흘끗 훑어봤고 또 다른 이는 아예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며 대화에서 빠져나가는 척을 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 씨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평가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선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뭘 이뤘는가만이 중요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 평가 기준엔 전업주부는 언제나 하위였다.
그들의 조롱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단어로 찔렀고, 누군가는 시선으로 베었으며, 누군가는 침묵으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무심한 친절과 지나치게 가벼운 말투 속에는 지은 씨의 삶 전체를 깎아내리는 뾰족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칼날을 맞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억울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선을 지키는가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자신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단단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조용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야. 내 삶은 너희가 평가할 자격이 없어.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엔 오래도록 쌓여온 외로움과 자존심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나라는 이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대답이 테이블 위에 스며든 뒤 마치 찬물이 잔잔히 퍼지듯 짧고 뻣뻣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그 말에 딱히 대꾸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지은 씨를 향해 진심 어린 반응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괜히 컵을 만지작거리거나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어색한 기침 소리 하나로 분위기를 얼버무리려 했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임 장소인 고급 한정식집의 입구에서 천천히 조용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탁 하는 도어벨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만 기이하게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회색빛의 정갈한 투피스를 입고 있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는 은은한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그 절제된 옷차림과 침착한 걸음걸이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품위와 위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천천히 하지만 주저함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고 발 뒤꿈치에 소리조차 내지 않는 구두는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을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숨소리 하나, 기척 하나 없이 그녀는 단단한 중심을 이루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들 중 누군가가 눈을 크게 뜨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치? 한 명이 핸드폰을 열어 검색을 하더니 화면을 확인한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헉대성 유통회장 최말순 회장님 아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그분. 맞아. 그 여성 기업인 시상식에서 나왔던 사람 직접 보니까 아우, 기세가 장난 아니네. 당혹한 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조용히 시선을 움직여 테이블 한쪽에 앉아있던 지은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용했지만 그 장면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방 안의 모든 시선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지은 씨 앞에 멈춰서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여기 있었구나. 회의 끝내고 바로 왔어. 많이 기다렸지?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방 안에선 와인잔, 젓가락, 물컵 모든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순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방금까지 초라한 전업주부라며 무시당하던 박지은 씨를 따뜻하게 부르는 이 여인이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여성 CEO, 대성유통 회장이자
기업가 최말순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여인이 박지은 씨를 며느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동창들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경악과 충격이 번졌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 어설픈 미소를 짓는 사람, 고개를 돌리는 사람, 헛기침을 하는 사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지은 씨를 시댁살이 안타까운 인생이라며 내려다보던 사람들입니다. 그 단아한 여인이 바로 그 시댁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테이블 위에서 보이지 않게 눌려있던 박지은 씨의 존재는 순식간에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큰 착각을 한 거야. 방 안에 막 들어선 단아한 여인의 단정한 발걸음은 그간 오가는 대화 속에서 흐릿하게 끓고 있던 자만과 선입견의 공기를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의자 하나를 천천히 당겨 앉았고 지은 씨의 앞에 놓인 물컵을 조용히 정돈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고 익숙했습니다. 마치 수없이 그 손을 보아온 듯 서로 간에 아무 말이 오가지 않아도 깊이 통하는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는 삼키던 물을 헛삼켜 기침을 했고 누구는 갑자기 허리를 반쯤 숙인 채 뭔가 예의를 차리는 듯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은 씨를 향해 전업이야? 시집살이 힘들겠다. 명절엔 전 부치고 갈비찜 하겠네. 라고 가볍게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한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슬쩍 자세를 고쳐 앉았고 또 다른 이는 지은 씨를 다시 쳐다보며 아까의 비웃음을 감추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 중심은 단연코 박지은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평범한 전업주부처럼 보였던 지은 씨는 이제 더 이상 가여운 대상도 무시해도 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여성 CEO의 며느리이자 세상 누구보다 우아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동창들은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깔보던 그 삶이 사실은 자신들이 결코 감히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깊은 품격과 가치를 품은 삶이었다는 것을. 지은 씨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선 더 이상 침묵하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말없이 조용한 승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눈빛, 단정한 자세,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단단한 존재 최말순 회장이라는 이름의 든든한 배경이 지은 씨의 모든 선택을 가치 있는 길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동창들의 허세 가득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혀를 깨물며 후회했고 누군가는 아까 지은 씨에게 건넨 말들을 되짚으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의 한정식 집안엔 어떤 큰 소리도 고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 하나, 침묵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통쾌하고 충분히 명확한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큰 소리로 웃어보려 해도 그 억지 웃음은 금세 공중에 흩어졌고 오고 가던 자랑 섞인 말들은 자취를 감춘 채 모두가 묘한 정적 속에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소리치거나 무언가를 선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권력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물만 마시던 지은 씨가 이번에는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그 말은 짧고 정중했지만 테이블 위의 분위기를 단숨에 또 한 번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파장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테이블을 지배하던 우리가 위라는 무언의 기류는 깨어졌고 지은 씨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누구보다 먼저 사람을 지키는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 최말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결코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고 심지어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온화함이 이상하게도 동창들의 마음을 더 찌르듯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보고 계셨나요? 최 회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전업주부라고요? 순간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동창들의 어깨는 조금씩 굳어졌고 누군가는 다리를 꼬았다가 다시 풀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 회장은 잠시 지은 씨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테이블 너머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했고 또렷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이 친구한테 배운 게 훨씬 많아요. 겸손하게 사는 법, 포기하지 않는 끈기,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는 따뜻한 책임감까지. 나한텐 그런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은 마치 오래된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같았습니다. 학벌, 커리어, 남편 직업이란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해왔던 그 잣대들이 한순간에 부질없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말순 회장은 마지막 말을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할지는 글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은 다시금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수저가 놓이는 소리도 멈췄고 테이블 위엔 묘한 냉기와 부끄러움이 고여들었습니다. 동창들 중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누군가는 지은 씨를 바라보며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는 금세 표정을 잃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조언하고 조롱하던 사람들답지 않게 지금은 서로를 힐끗 바라보며 말문이 막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의 정적을 깬 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업주부라며 안타깝다, 시댁살이 힘들겠다며 조롱을 건네던 동창 중 한 명이 너무도 얇고 얕은 미소였습니다. 그 입에서 흘러나온 말투는 불과 몇 분 전과는 전혀 달랐고 그 속엔 무언가 급히 수습해 보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옛날에도 진짜 착했잖아. 우리가 괜히 그런 말 한 거야. 진짜 예전 생각나서 반가웠다. 우리 언제 한번 따로 보자. 애들도 데리고. 순식간에 이어진 말에 다른 동창들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둘러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니까 너 되게 의젓해졌더라. 분위기도 그렇고 딱 믿음 가는 스타일이야. 나 진짜 부러워. 다음엔 꼭 너가 장소 잡아줘. 요즘 애 키우는 얘기도 듣고 싶고 시댁 얘기도 많이 궁금하더라.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하나같이 가엾다, 안 됐다는 말투로 지은 씨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들이 지금은 마치 어떻게든 다시 관계를 이어가려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친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한껏 밝아졌지만 말끝에는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조급함이 배어 있었고 그 속엔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마, 지금 이 분위기 얼른 넘기자는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 쪽으로 슬쩍 고개를 숙이더니 아, 회장님 뉴스에서 정말 자주 뵀어요. 지은이랑 가족이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라며 어설픈 인사를 건넸지만 그 말조차 엉성하고 다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그 순간에도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한 명 한 명 테이블 위를 스치듯 바라본 후 말없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짧은 한마디는 마치 거울처럼 조금 전에 그들을 정면으로 비추는 날카로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바라봤던 그들의 시선, 말투, 웃음, 그 모든 것을 지은 씨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선언과도 같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말은 잊혀져도 사람 무시한 태도는 평생 남더라. 그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자존을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분한 품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누군가는 얼굴빛이 창백해졌으며 다른 이들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려 했지만 그 웃음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지은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에서 작은 소리가 나긴 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이 자리를 내가 끝낸다는 의미 있는 마무리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곁엔 최말순 회장이 말없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무게와 품위가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나란히 걷기 시작했고 그 뒷모습엔 흔들림도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사람들은 그저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따라가려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미안했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정식집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자 남겨진 동창들은 멋쩍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기껏 내뱉은 건 한숨 섞인 어휴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잘난 척으로 포장된 허세, 가식으로 덧칠된 우정, 그리고 진짜 품격 앞에서 무너진 자존심의 잔해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은 씨처럼 조롱과 편견을 품위 있게 이겨낸 그 용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통쾌하게 이겨내고 자존감을 되찾은 실화 이야기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